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4.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청대의 교역 관계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시기 때 이제 서서히 유럽이 동아시아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느 시대에 왔고 또 어떤 도시들을 거점으로 마련하고 갔었는지를 또 기억하면서 융합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을 먼저 시작했던 두 나라가 앞서 오네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16세기 신학로 개척이 시작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포르투갈은 16세기 이후에 동남아로 진출합니다. 인도에 이어서 쭉 오기 시작했고요. 말레이시아 쪽의 물라카 해협, 그리고 베트남의 호이안에도 거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표착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1543년에 일본의 조총, 대포를 전래하게 됐다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로부터 중국의 마카오라는 도시의 거주권을 얻게 됩니다. 해적 소탕을 조금 도와주면서 이제 명황제로부터 친히 선물처럼 받게 된 건데 1557년 이후에 이곳을 거점으로 하면서 이제 무역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과 명 사이의 중개무역을 담당을 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얻은 은을 이용해서 또 결제 대금으로 은을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르투갈이 또 중개무역의 하나의 역할로 등장하면서 류큐의 역할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같은 시기 에스파냐는 주로 아메리카에 집중을 했지만 그래도 필리핀도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도시가 에스파냐에 의해서 이제 무역 거점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 시기가 1571년입니다. 16세기죠.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는 세계의 무역을 연결하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 하게 됩니다. 이제 아메리카를 개척한 에스파냐가 멕시코의 아카풀코나 이제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 금이나 은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이제 마닐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마닐라에 오면은 이제 해금이 완화된 그 명나라의 상인들이 다 동남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국 상품들을 바꾸는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레온 선이라 불리는 배를 이용해서 전개한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에서 갖고 온 은과 마닐라에 다 기다리고 있었던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중국 상품과 교환하는 그런 무역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6세기 두 나라고요. 이제 17세기로 가면 네덜란드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말루크 제도 그리고 타이완까지도 진출을 합니다. 사실 정성공의 그 정치 세력이 타이완을 점거하기 이전에 네덜란드 사람이 먼저 타이완을 차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까지 진출을 하면서 주로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역시 일본에 가긴 가요. 가긴 가지만 이제 선교의 목적도 컸기 때문에 선교보다는 주로 상업에 치중을 했던 네덜란드를 일본은 더 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게 되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1639년이에요. 포르투갈 상인들은 다 내쫓고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도 데지마라는 곳에서만 이제 본토에 들이지 않고 무역을 하게 되는 시점이 1641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죠. 네, 이렇게 기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에 발을 붙였던 나라는 18세기 영국입니다. 영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나라.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이제 청나라와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교역의 루트는 아주 좁았다라는 거. 광저우에서 허가받은 서양 상인과 무역을 허가받은 공행 상인들과만 무역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이 나라를 지우더라도 어떤 도시로 갔던 나라가 어느 나라구나. 마닐라를 건설했던 나라가 에스파냐구나. 나가사키까지 진출했던 나라가 네덜란드구나. 공행무역은 주로 영국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타닥타닥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완자 사료를 보고 갈게요.
네, 우리 완자 113쪽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이제 유럽이 신대륙을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멕시코의 아카풀코, 볼리비아 포토시, 여기서 금은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에스파냐, 사람들이 갈레온선에 태워서 이렇게 필리핀 마닐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 마닐라에 오면 해금이 완화된 이후에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도항과 무역이 허용된 중국 상인들이 엄청 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국 상품과 교환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이 갈레온 무역이라는 거. 네, 그러면서 은을 매개로 교역망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거죠. 서양과 아시아가 합쳐지게 되면서요. 그래서 유럽 상인들 거점으로 삼고 있던 물라카, 광저우, 나가사키 등이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 이 유통 구조를 여러분들이 외운다기보단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카에서 은이 유럽으로 엄청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의 비단,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홍차, 홍차의 재료가 되는 그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은을 내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은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로부터 이제 은을 지불을 하고 차나 비단과 도자기를 사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특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특 86쪽입니다. 포르투갈은 주로 마카오, 에스파냐는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네덜란드는 일본 나가사키, 영국은 청, 광저우로 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청으로부터 비단과 차, 도자기 엄청난 히트 상품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풍의 이런 제품들이 아주 인기였던 거죠. 어마어마한 네, 모카와 은을 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때 18세기 중엽부터 광저우라는 남쪽의 도시입니다. 공행을 통해서 제한적 무역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영국에 너무나 많이 은이 중국으로 유출이 되고 이제 얻는 것은 없는 거죠. 적자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이 야심차게 가져온 것이 이제 인도산 아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편을 많이 구입해야 됐던 중국에 은이 유출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죠. 바로 여기까지가 아편 전쟁 이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플러스 밑에 볼게요. 서양 상인의 진출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 자료는 이제 문순득이라는 이제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카오에 도착했대요. 이제 중국 마카오인 거죠. 근데 여기에 가니 필리핀 사람과 홍모 서양인 수마노가 살고 있다. 예,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이죠.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집 위에 집을 올리고 있다. 관청이 하나 있는데 주로 변방을 살피고 손님을 접대하며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라면서 마카오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두 번째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파냐 사람이 필리핀 제도를 영유하고 마닐라를 건설하게 되죠. 1571년에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훨씬 많은 중국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적어도 8척, 어떤 해는 20척에서 30척이나 되는 중국 배가 내항하였고 모두 면포와 비단 같은 옷감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잘 배웠어요. 명나라 초반기는 아주 강한 해금 정책, 그리고 조공 무역을 주로 원칙으로 삼다가 이제 16세기 후반이 되면 해금이 완화가 되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동남아, 필리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배가 내항을 하게 되죠. 밑에 설명도 잘 읽어봅시다. 포르투갈은 1557년 연도 기억합시다. 명예 관원으로부터 마카오 거주 허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1570년 무렵에는 일본에서도 기독교를 믿고 있던 다이묘 영내에 나가사키 항이 열려서 나가사키와 마카오를 잇는 교육이 포르투갈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네요.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사키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경계한 명나라는 일본인이 직접 중국으로 오는 것과 중국인이 직접 일본으로 가는 거를 금지하고 있었대요. 네. 그 사이에서 포르투갈인이 그 간극 메우면서 일본의 은과 중국의 생사를 무역하면서 큰 이익을
올렸다고 해요. 이게 포르투갈의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에스파냐가 필리핀의 마닐라를 건설한 이후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로부터 가져온 은의 상당수가 마닐라에 모여서 대기 타고 있던 중국 선박에 의해서 중국으로 유입이 돼요. 자, 이런 무역이 어떤 무역이다? 이런 큰 배를 이용한 갈레온 무역이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유럽 상인들의 거점 도시가 많이 생겨나게 돼요. 말레이시아의 물라카 해협의 물라카, 그리고 중국의 마카오, 필리핀의 마닐라, 중국의 광저우, 타이완 등이 은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그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작물이 다 전래가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런 중국풍의 도자기가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도자기 복제 기술도 발달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둡시다.